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2,7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관세 행보 등 부정적 신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 가능성,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교차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 해소 기대감 등에 오랜만에 주가가 강세 보이며 3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간 알테오젠의 주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약가 인하 이슈와 피하 주사 제형 특허 소송 문제 등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하자 주요 철강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 등이 약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투스 첨단 소재가 주가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3% 하락하고 있고요. 2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700선도 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738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 상승세 장 마감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섹터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대선을 하루 앞둔 만큼 정책주들의 순환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웹툰부터 가상화폐, 교육 등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내일이면 장이 쉬어가고요. 또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이외에도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철강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철강 관련주들은 약한 모습들 일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한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전에 지난 주말 소식들을 보면 사실 많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중국과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철강 관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들이 예전 같으면 크게 강타했을 것 같은데 미증시도 생각보다는 좀 견고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정도의 타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용히 있었던 관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눌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또 품목별 관세라고 불리는 철강 쪽에 대해서도 50%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장을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도 괜찮고요. 물론 코스피 시장이 현재 이 3분봉으로 보자면요.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상급등 저도 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뭐 오늘 오전 시장에 2,700을 넘었다가 2,700을 깼다라는 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2,700을 뚫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오늘 시장은 좋았다가 빠지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내일 있을 대선에 의해서 좀 올려 붙였다가 거기에 따른 주도 섹터라는 게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섹터가 강하게 좀 밀어붙여 올린다. 물론 오늘 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자그마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어당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코스피는 오늘 약간은 좀 봉의 형태는 저는 좋아하는 봉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 음봉, 그러니까 파란색 봉의 윗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상당히 많이 꺾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여기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런 이평선들 있죠. 5일선이라든지 11선, 21선, 이 장기 이평선들을 밑에 다 깔고 있는 정배열의 아직 모습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사리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번 주 이제 제가 목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이번 주 시장은요. 오늘 시장이 개장했다가 내일 쉬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또 개장했다가 금요일부터 또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용조용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전에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튄다고 해도 절대 시장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보시면 전체적인 지금 수급도요. 1,000억 이하에서 놀고 있죠. 2,000억이 넘질 않습니다. 개인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1,000억이 넘지 않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외국인은 오늘 당연히 관망세고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뭐 1,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매매로 보시면 된다. 금융투자가 역시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과 옵션 쪽에 대해서도 아직 뭐 크게 어떠한 계좌가 전체적으로 끌어당기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일 휴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좀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심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좀 강한 섹터를 본다면 일단은 DB하이텍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향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B하이텍이 중국 법인까지 세우고 결국엔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에 이 파운드리 쪽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눈이 좀 몰릴 수가 있고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라는 건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가는다라기보다는 신작 모멘텀이 있으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아이온2라는 신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런칭이 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NC소프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큰 흐름 없습니다. 뭐 역시나 조선방산이 시장 안 갈 때 좀 버텨주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가 잘 갈 때 이런 식으로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라는 큰 형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서 위쪽으로 당겨다 놓으면 당연히 동생인 코스닥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제 정배열 초입 정도로 나타나면서 이제부터는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코스닥이 오늘 어느 테마가 좀 올라갔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5%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코스닥을 좀 이끌어줬고요. 보시다시피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도 역시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토라든지 우리 공부했던 원택이라는 종목도 오늘 10% 올라가고 있고요. VT,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나 시장은 알테오젠이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과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상반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그래도 우리 시장 좀 강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0.67% 빠지고 있고요. 바로 이웃나라죠. 일본 니케이와 토픽스는
1.5%, 1.1% 빠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요즘에 상당히 커플링 되고 있는 중국 쪽하고 심천, 그다음에 항생지수, 홍콩 H지수는 2% 넘게 빠지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구나.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는 공포에 대한 재료보다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재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는 퐁당퐁당 연휴, 그러니까 오늘 개장이 되고 수요일, 목요일 또 잠깐 개장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시장 장 초반에 오늘처럼 좀 강하게 좀 올려 붙여준다라고 해서 절대로 따라 붙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가 좀 그래도 난 이 종목이 하고 싶은데 라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종가 매매라고 하죠. 3시 20분부터 요즘에는 넥스트레이드도 열려있기 때문에요. 3시 20분부터 천천히 그 종목의 힘을 다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혼조세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잘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이슈는 많지만 주도 섹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테마의 발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다음 장에서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네. 저희가 기존 방송에서 이 관세부터 수출까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아쉬웠던 이 수출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4개월 만에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수출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수출의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은 웬만하면 피하자. 왜냐면 맞아요. 원화도 강세가 되는 판에 거기다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피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저는 좀 떨어져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올라가서 좀 기분은 좀 상쾌하지만 어쨌든 좀 제가 들려드리는 오늘 뉴스는 그렇게 앞으로 좀 호의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요. 수출액이 5월달 수출액이 나왔는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 성장 자체가 1월부터 4월까지 성장 지표를 그려줬거든요. 그만큼 경상수지라고 하는 무역 흑자액도 점점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에 이제 수출액을 본다면 4개월 만에 최고의 감소세로 좀 일어났다. 역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뉴스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 미국은 당연히 8% 전년 동월 대비 빠졌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도 똑같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나마 지켜줬었던 건 EU, 유럽연합이죠. 4.0%가 올라갔는데 EU에다가는 어떤 품목을 많이 팔았나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전기차를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확실히 현재는 이제 전기차 비중 확대는 유럽 쪽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그게 현재 수출 데이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아세안 지역에도 우리나라가 현재 그 중간재라고 하죠.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아세안 지역에서도 마이너스 1%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미국의 관세 때문에 미국은 마이너스 8% 떨어진 것까지 오케이, 좋다. 이건데 왜 중국까지 떨어졌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앵커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중국까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중국이요. 네. 자국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강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확실히 좀 맞나요? 거의 비슷한 답변이긴 한데 네. 일단 중국 자체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비중이 얼마 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는 약간 삼각동맹이거든요. 네.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왕창 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금액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출액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여파, 리스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계속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수출액만 지켜볼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한 30%에서 40%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뭐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일본도 수출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내수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돌리거든요. 일본의 수출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뭐 전체적인 정부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수의 시장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좀 바로 좀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나라별로 미국과 중국이 떨어진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반도체는요 21%나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삼성전자에는 우리가 꼭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바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4.5%, 전체적인 글로벌 인구들이 노령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나오고 있죠. 선박 쪽 당연히 조선입니다. 조선 쪽엔 성장이 나왔고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라고 말씀드렸죠. 휴대폰에 갤럭시 S25가 좀 흥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고 컴퓨터 부분에서도 2.3% 성장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교체 주기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컴퓨터에 좀 들어갔고 자 성장한 부분은 그냥 뭐 차치하고 보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자동차부터가 일단 마이너스가 떴어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위험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마이너스 4%가 뜨긴 했는데요. 대미 수출 있죠.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냐면 마이너스 30%가 났어요. 여기서 떠 있는 마이너스 4%는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전체적인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그중에 대미 수출이라고 하는 미국에 관련된 자동차 수출액이 마이너스 30%예요. 좀 심각하죠. 물론 5월 달 기준에 가지고는 당연히 좀 이 마이너스 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수출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관세를 막기 전에 물건이 빨리 들여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숫자적으로 튀는 경향은 있긴 있는데 결국엔 이 품목별 관세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개 빼놓은 거 있죠. 저번 주에 이것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20%씩 지금 엄청나게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고 그 중국의 중간재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중간재 수출액은 반도체주에 있지만 이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제품인 에틸렌이라든지 폴리필렌이 필요하거든요. 그 폴리필렌이 중국에서 아무리 플라스틱을 만들어도 미국에다가 지금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은 지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 저번 주 설명드렸다시피 석유화학 제품은 어떤 거에 연동이 된다고 했죠? 유가에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지금 사상 최저치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도 증산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증산을 하기로 시작을 한다면 유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석유화학 제품, 특히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제가 이 수출 전체적인 지표를 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 건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통계청에서 매달 나와줍니다.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고 바이오헬스도 크는 거구나. 아 맨날 조선 고평가다 하지만 조선 선박은 역시나 아직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힌트를 오늘 이 주성백 시간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이 줄어들어 걱정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상승했던 업종은 무엇인지 또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은 어떤 업종이 좀 앞으로 유망한지, 그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반도체는 역시나 좋고 화장품도 5월에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화장품 강하다고 또 앞서 코스닥 시장 설명할 때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화장품도 좀 수출이 좋으니까 담아보면 좋을까요? 자리를 바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장품은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주요 품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수출액이 크지가 않아서 화장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고점에 올라와 있죠. 반도체요? 네. 반도체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지 않은 느낌이죠. 근데 주가는 다 지금 내려가 있죠. 그렇죠. 화장품은 그럼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다 지금 고가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기 편한 거는 반도체일까요? 화장품일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화장품 가던 놈이 더 갈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 반도체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고 계속 삼성전자 6만 원 뚫지 못하고 밑에 있는데 두 개 중에 뭘 고민이 될까라는 건 저는 편안한 선택은 당연히 반도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로 조금 방향을 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밀리겠죠. 하지만 밀릴 때일수록 더욱더 모아가야 되는 건 저는 반도체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를 왜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21%나 나왔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올라간 게 과연 뭘까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팔았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어난 걸까요?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나 SK하이닉스의 HBM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HBM 향의 장비라든지 HBM 향의 소재 쪽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한 좋은 코멘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내가 굳이 반도체와 화장품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선택은 저는 반도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화장품은 그럼 이제 떨어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선택에는 좀 우호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 또는 지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업종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도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도 뭐 이야기 살짝 나눠봤지만 트럼프가 또 활발하게 입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철강이 25%에서 무려 2배나 50%의 관세가 매겨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대폭적인 이 상승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오늘 그럼 철강주가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또 잘 버텨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냐면 원래 철강 관세가
25%죠. 네. 근데 지금 2배 늘려서 50%잖아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엔 25나 50이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낙 또 이야기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네, 어차피 지금 25%도 못 파는데 그걸 50% 늘렸다고 해서 더 못 파냐라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철강 관세가 25% 올라가면서요. 전체적인 철강 톤당 가격이 2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50%를 올렸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철강 팔지 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강 쪽에 피해가 있기는 있을 텐데 오늘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음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폭락이 나오지는 않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현재 관세에 대해서는 공포의 대상보다는 지금 보면은 어차피 25나 50이나 똑같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보는 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에 대해서 조용하다가 또 왜 갑자기 뜬금없는 철강 쪽에 대해서 철강 쪽에 대해서 2배나 관세를 또 이렇게 올려놨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점인데 일단 첫 번째 어저께 철강 쪽에 대해서 2배나 관세를 올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US 스틸을 일본한테 넘기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어저께 한 건 아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US 스틸을 찾아가서 철강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나 US 스틸을 다니고 있는 우리 미국인들을 위해서 철강 관세 25% 부족하니까 2배로 더 늘려서 당신네들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 비록 주인이 일본이라는 나라로 바뀌어도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번 주에 제가 해프닝 아니면은 이벤트라고 얘기했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정지 명령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 취소돼서 결국엔 상호관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 상호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좀 리스크가 있겠는데? 하면서 아무도 건들질 못하는 이 품목별 관세는 제가 미국 무역재정협회 때문에 품목별 관세는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관세,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25%, 10% 매기는 이 상호관세보다는 품목관세 쪽으로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품목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철강 쪽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상호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한다. 거기다가 USTR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부에 대해서 좀 자료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철강, 현재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저도 이제 맨날 보는 게 트루스 소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루미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올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요즘에 이런 거를 번역을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트루스 소셜을 꼭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팩트는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분명히 있겠죠. 지금 1등인 나라는 캐나다고요. 그다음 브라질이고 멕시코, 여기 한국입니다. 여기 기타의 유럽연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알루미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비중이 달라지겠지만 가장 지금 피해가 없는 나라는 4%인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US 스틸 자체를 통째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좀 밀릴 수가 있다. 제가 아까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철강 종목들 지금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역시나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50%에서 25% 오늘 주가 변동 별로 없는데요. 철강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는 그런 품목, 테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세 이슈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폭락하지는 않은 그러한 철강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전략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철강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바로 알래스카 LNG인데요. 아, 네네네. 네, 내일 저희가 대선도 있지만 사실 정부에서 마음 먹고 이 알래스카 콘퍼런스에도 참석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철강이 크게 폭락하지 않은 이유에는 이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인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미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오랫동안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 뭐 공장을 신설해 놨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덜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래스카 쪽에 대해서 이제 스틸이라든지 네. 무슨 관 뭐 이런 거 맞아요. 붙으면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냄새만 풍겨도 다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우리 뭐 대만, 일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처음 듣는 이 관 관련된 종목의 회사가 과연 알래스카에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죠. 네. 다른 나라들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화된 기술은 아니잖아요. 강관이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게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테마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테마에서 좀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NG 알래스카 사업 되게 좋죠. 뭐 그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그 연결할 수 있는 강관이나 이런 업체들 뭐 냄새만 풍기면 올라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업체들의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강관을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러면 선정할 만하죠. 예, 뭐 예를 들어 세아베스틸리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미국 쪽에도 한 번도 수출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파이프라인, 강간만 만드는 업체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좀 탄력이 좋아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LNG 사업이라는 거는 강관 사업이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LNG를 어떻게 퍼내냐. 거기다가 그 LNG를 퍼내가지고 어떻게 수송을 시킬 것이냐. 그걸 배로 지금 수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처럼 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 그런 다음에 LNG가 관으로 이동돼서 온 다음에 과연 그 LNG를 어떻게 저장해서 배로 어떻게 다른 나라로 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은 좀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FLNG라든지 아니면 LNG를 플랜트화 해가지고 짓는 기술까지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알래스카 그 LNG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강관이나 철관 쪽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탱커 쪽 아니면은 그 LNG 벌크선 쪽 이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현실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알래스카 LNG 소식에 움직이는 철강부터 가스관까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고요.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업종까지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이번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오늘따라 글로벌 굵직한 이슈들이 정말 맞아요. 많은데요. 네. 역시 뭐 트럼프 때문이죠. 네.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네. 약 20일 만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헤드라인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트럼프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걸까요? 일단은 뭐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올해 좀 지나면 이제 올해 끝이잖아요. 물론 그쵸. 중간밖에 안 지났지만 그러면 중간 선거라는 걸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총선처럼. 네.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영국하고밖에는 합의를 못 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합의를 안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좀 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체적인 지금 공격적인 태세가 이분이 정말 급하구나. 미국이 제대로 되는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철강의 관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비판을 했죠. 난 더 이상 착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 멘트를 한 거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타코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럼프를 타코라고 좀 맹비난을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타코라는 거는 뭐 제가 영어는 좀 짧지만 어쨌든 트럼프와 중국 쪽,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서로 물러나지 않는 치킨 게임에서 항상 트럼프가 져준다. 중국한테 져준다. 이런 느낌으로 TACO라고 이제 앞글자만 따서 타코라고 좀 놀림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착한 사람 역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합의 위반을 했다. 제네바 협정 다시 되돌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히토류. 예. 히토류라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히토류라고만 알고 히토류의 강국은 중국이야 라고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히토류라는 건요. 전 세계에 어마무시하게 매장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가 측정을 해본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히토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매장량을 보면요. 중국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인도, 호주 뭐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중국한테만 이 히토류를 달라 그럴까요? 이 매장량만 본다면 베트남과 브라질은 그래도 사이가 좋잖아요. 여기 인도도 좋고 뭐 호주도 좋고 사이가 다 좋잖아요. 얘네들한테 그냥 히토류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중국한테만 히토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히토류 좀 달라고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는 거냐 한다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히토류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어디든 깔려있는 게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 채굴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보는 단어, 이 정제. 정제라는 단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제는요. 중국이 전 세계 92%, 지금 2023년 기준이지만 92%가 아니라 현재는 거의 99%입니다. 네, 99%예요. 거의 1%는 뭐 호주라든지 뭐 베트남 정도밖에 되진 않고 99%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히토류를 채굴을 해가지고 가공하고 정제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중국밖에 못하냐?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고 거기다가 돈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들이 히토류의 정제나 가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냥 뜨문뜨문 와오고 있었고 정제 히토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확대를 시킨 거죠. 그러면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좋아. 히토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본다면 히토류라는 건요. 중히토류라는 게 있고 경히토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히토류, 그다음에 가벼운 히토류가 있는데요. 가벼운 히토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경히토류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보시면 이 중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히토류 뭐에 들어가냐? 핵 원자료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항공 우주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쪽에 다 들어가고요. 거기다 반도체, 패널, 여기 또 나와 있죠. 항공 우주 부품, 그다음에 의약품에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경히토류 빼고는 모든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 뭔가요? 보안입니다. 보안과 방위 산업인데요. 미국의 현재 미사일 유도 시스템, 특히나 이 히토류가 자석 시스템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유도탄 미사일에도 이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레이더 시스템, 적군 기지를 찾아낼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분들 F-35라고 전투기 아시죠? 예, 이 전투기에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앵커님 이거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히토류. 감이 안 오는데 그렇죠. 얼마일까요? 한 400kg 들어간대요. 400kg이요? 와. 이 정제된 양 중에 400kg나 중히토류가 들어간다는 건
이 보안 쪽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토류가요, 중국에서 현재 반출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도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현재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게 2차 전지 쪽에도 다 들어가는 건데 히토류를 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히토류에 대한 움직임, 이게 굉장히 패권 전쟁의 전 중요한 패라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 현재 히토류가 끊기면요, 산업도 정지가 되고 방위 산업도 방위력 자체도 좀 낮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냥 히토류 없나 보다, 히토류 그냥 이 관련 중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 방안을 펼쳐야 될지 좀 지금부터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히토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는데요. 오늘 그에 대해서 총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정말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의 뭐 방위비부터 그리고 반도체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반도체가 조금 궁금한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일단은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자동차 공장이 가장 먼저 멈춥니다. 아, 그렇군요. 자동차에는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쪽에도 또 많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는 전 좀 예민하게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제 공장 자체가 중국에 거의 100%를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뭐 호주에서 캐낸다, 베트남에서 캐낸다 해도 캐낸 히토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또 단호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또 강하게 제네바 협정을 파기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또 만만대로 그냥 뭐 시간 보내기 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내부적인 얘기를 들으면 중국도 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좀 피해가 가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지금 히토류가 멈추게 된다면 분명히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사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넘어서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내일이면 드디어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되든 우리나라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네. 증시 부양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에 따라 그동안 지주사, 건설, 증권도 많이 그렇죠. 올랐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도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대선 주자가 누가 됐던지 간에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대략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쵸. 말은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AI 쪽 얘기는 똑같이 하고, 맞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양 후보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네, 가상자산에 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표심도 또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던지 간에 지금은 한쪽으로 여러분들 쏠리실 필요는 없고요. 저와 지금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주사 뭐 이쪽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코스피가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정부가 저는 기대가 돼서요.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요. 역대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 20년 전, 30년 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던지 간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단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만 좀 지수가 좀 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뭐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던 코스피는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코스피가 뭐 현재 헤드라인은 2,800선 뚫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특히나 지주사 쪽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쪽으로 옮겨 붙는다면 코스피는 2,800분만이 아니라 3,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와서 뭐 계속 뭐 3,000선이 말이냐, 일단은 전고점 2,700이나 뚫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왜 3,000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서 3,000선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법 개정안 플러스 거기다가 지주사에 대해서 약간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지주사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주사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총들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면 3,000은 저는 멀지 않은 치수다라는 좀 생각을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느 당이 됐던 새 정부에 대해서는 AI가 됐던 상법 개정안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두 차례 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코스피는 일단은 2,800선은 무조건 뚫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3,000선까지는 좀 목표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대선의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다각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기존에 워낙 정책 테마주, 이 정책 테마주부터 정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내일이면 이제 휴장을 하고 기회가 오늘까지밖에 안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이 당선에 있어서 향방이 갈리는 종목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종목을 무조건 파셔라라는 것보다는 정책에 몰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현재 대통령 후보자들의 뭐 인맥주라든지 특히나 인맥주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팔지 못하면요. 다음 대선에도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손실을 확정하기 정말 안타깝고 손절이라는 게 정말 개인 투자자님들 힘들다라는 건 알지만 정치 테마주는 원래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게 법론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법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어찌 됐던 간에 전체적인 정책주, 제가 말씀드린 뭐 AI, 전력 테마, 뭐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쪽 후보는 태양광을 좋아하는데 한쪽 후보는 태양광을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정책주는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만약에 그 태양광을 밀어주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전체적인 매물이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내일 휴장인 만큼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는 살짝 정리하시는 입장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에 휴장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오늘 오후장보다는 이번 주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갖춰야 될 자세 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면은 오늘도 시장이 좀 약간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좀 조용하잖아요. 아마 수요일, 목요일도 여러분들 좀 조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시장은 좀 한 발자국 벌어 놓으시고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거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 놓으시고 본격적인 6월달 시장은 다음 주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예상과 달리 뭐 오늘 폭등하고 수요일, 목요일 폭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폭등하면 폭등하는 대로 그냥 일단 흘려 보내시고요.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고 수익이 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수익 실현하셔서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수익 나신 종목은 수익 실현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들만 골라오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